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년 7월 12일자로 해서 큐넷 사이트에 합격률 통계 자료가 떴죠. 그래서 원래는 PDF 문서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엑셀로 합격률 퍼센테이지로 변환을 해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고등학교 특성화고 필기 면제형 검정으로 해서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를 응시한 인원에 대한 합격률이 4.7%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 검정으로 이제 시행됐던 게 2회차 기능사 실기죠. 그래서 합격률은 1.6%로 합격률이 나왔습니다. 원래 합격 인원에서 응시 인원을 나누면은 그 합격률 퍼센테이지가 나오죠. 자, 가장 낮은 합격률을 이제 기록을 한 상태인데,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험 응시를 하셨던 분들의 대다수는 그럴 겁니다. 네. 뭘로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 말이 가장 많죠. 게시판 어디를 찾아봐도 뭘로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중에 출판사 책을 사서 책을 구매하고 인터넷 강의도 학습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자꾸 없는 걸래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죠? 학습한 내용이 없는 걸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네. 이제 이게 사실은 정보처리 기능사 출제 개편 20년도 당시에 공단 측에서 공지사항으로 분명히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큐넷 사이트에 내려가고 없는데, 제가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정보처리 기능사 20년도 개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원래 블로그에 따로 이미지 캡처본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검색을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공문서가. 이렇게 어떤 분이 올리신 분들이 있어요. 블로거 분들이 올리신 게 있는데, 여기 내용을 한번 참고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출제되고 있는 방식이 NCS 기반으로 출제되고 있는 거죠. NCS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분야에 얼마만큼 지식을 깊이 있게 알고 있느냐, 전문적으로 알고 있느냐, 뭐 그런 기반으로 해서 시험 문제를 내겠다라고 한 건데, 이게 당시 2020년도에 공지가 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과목부터 4과목까지 4개의 과목이 지금 현재 여기에 탑재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20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자, 여기에 이제 적용 실기 시험에 대한 내용 세부 사항이 적혀 있죠. 그래서 NCS 학습 모듈을 활용해서 시험 준비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으나 되게 또 이상하게 비비 꼬아가지고 여기 뭐라 그랬냐면 NCS 학습 모듈이 학습 교재 및 절대적인 시험 범위가 아니다. 예, 완전 낚시질을 하고 있는 이런 당시 공지 내용을 올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완전히 필답형 시험에 대해서 문제는 일체 제공을 하지 않는다. 비공개 방식으로 하겠다. 그렇게 결국에는 안내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NCS 학습 모듈 들어가는 루트에 대해서 여기 메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ncs.go.kr에 원래 무료 학습 모듈 교재 PDF 문서가 있어요. 있는데 얘에 탑재되지 않은 문제 유형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시자분들이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출판사 교재를 학습을 구매해서 인터넷 강의도 결제하고 학습을 했는데 학습한 내용이 없는 거 자꾸 출제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엽적인 게 분명 있는 게 맞아요. 네. 지엽적으로 내는 게
네, 맞아요. 맞는데 그 기본 전제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 기능사의 역사를 좀 되짚어 보자면, 너무 이제까지 남발이 심했다 이거지. 예. 정보처리 기능사 종목이 이제까지 20년도까지 20년도 전까지 굉장히, 그러니까 19년도까지죠. 19년도 정확히는 2019년도 2019년도까지는 그 별로 활용 가치가 뭐 없다. 뭐 출제 기반 내용이 별로 산업 현장에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나왔기에 이제 법 개정을 해서 주관식 방식으로 그 개편을 한 거죠. 네. 여러 가지 입법 예고 과정을 거쳐서 의견 수렴을 받았겠죠, 당시에.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업계에 일하시는 분들이, 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실용적으로 좀 문제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등장한 게 주관식 20문제 방식으로 이제 개편을 한 거죠.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주관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시험의 어떤 출제 범위가 명확하지가 않죠. 맞는 얘기예요. 아까 그 안내 공지문 문서 보셨다시피 그 내용에 절대 이 NCS 학습 모듈이 출제 범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네 마음대로 내겠다 이거야. 내고 싶은 대로 내겠다 이거야. 출제자들은 얼마든지 새로운 내용을 여기다가 이거 좀 이 내용도 한번 넣어볼까? 막 이런 테스트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뭐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지적을 받든 뭐하든 그건 자기들 소관이 아니란 얘기지. 왜? 출제자들은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시험의 어떤 NCS 기반에 맞게 나는 출제를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게 강대강 대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급기관의 주의를 받고 뭐 지적을 받아도 달라지지 않아요. 원래 그래요. 왜냐면은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그만큼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고 완급 조절이라는 거를 또 할 줄 알고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 출제를 지엽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고민이 들겠죠. 야, 이거 정보 처리 기능사 이거 차라리 포기할까? 다른 자격증 준비하자.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는 분들이 있죠. 특히 공군 가야 되는 분들. 네. 공군으로 입대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놓인 거죠. 맞죠? 전자계산명 때문에. 네. 전자계산명 병과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기본 전제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으신 분들은 이 정보 처리 기능사가 절실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앞전에 여러 칼럼 영상에서도 제가 남기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거를 고등학교 졸업 전에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과거 얘기를 제가 자꾸 이렇게 꺼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20대 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공군
전자계산병 이거 입대나 뭐 통신병 하여튼 이런 입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상황에서 나는 주간에만 근무하는 병과인 전자계산병, 통신병 이런 거 가고 싶어 하죠. 당연한 얘기죠. 헌병을 누가 가고 싶어 해요. 헌병은 야간에도 근무하는데 그 누가 사서 고생을 해. 그러니까 당연히 주간에만 근무하고 워라밸이 좀 보장되는 그런 병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100번 공감하죠. 누구나 다 그걸 원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거 시험 준비하는 학부모님들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내 자녀가 야간에 근무한다? 누가 좋아해? 낮에만 근무해야지. 맞잖아요. 누가 봐도 워라밸 보장되는 걸로 가고 싶어 하는 걸 원할 거 아니야.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필요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데, 근데 합격률이 몇 프로? 1.6% 나왔죠. 지금 계속 이런 사단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지금 현재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할 거예요. 계속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입대 연기 신청하죠. 하면서 대학교 한 학기 더 연장하는 분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진짜요. 제가 게시판에서 봤어요. 이거 입대 연기 신청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지금 있어요. 지금 얘를 가기 위해서 자신의 스펙을 이렇게 나는 가겠다라고 계획을 잡은 거를 목표를 이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입대 연기 신청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죠. 근데 이걸 무한정 입대 연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 회차마다 탈락하면 탈락할수록 점점 낭떠러지로 가는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생각할 땐 그거예요. 내가 수능을 왜 준비했지? 수능 하지 말걸. 아니 뭐 이건 좀 너무했나? 아마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수능만 하지 말걸. 수능만 하지 말고 기능사도 미리 준비할걸.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이런 후회하는 상황이 생겨나느냐? 제가 실제 단톡방에서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본 적이 있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학교 다닐 때 이 기능사에 대한 제도를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정보 제공을 못 받은 거지.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아니 본인이 정보 검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스스로 알아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본인이 정보 검색을 해서 스스로 알아가야 하는 건데, 이거는 뭐 문제가 그럼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정보 검색을 자기가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약간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은 아직도 그런 측면이 있는데, 대다수의 학생분들이 그냥 학부모가 그냥 일러준 대로만 학교 생활과 학원 생활을 했던 중고등학교 아마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들어요. 대다수의 학생분들이 그냥 학부모가 일러준 대로만, 학원에서 그냥 일러준 대로만, 그걸로만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진짜 그럴 거예요.
특성화고가 아닌 이상은 기능사라는 제도 자체를 접하기 힘든 구조예요.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능 준비에 필요한 것만 냅다 공부한 거지. 그렇게 했어. 했어. 근데 이제 수능 끝나고 뭐 대학교 입학을 하던 아니면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건 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입대를 하려고 봤더니 기능사가 필요하다네. 병무청에서 병무청에서 그렇게 가산점 제시를 해놨거든. 기능사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사를 취득을 하려고 이제 그때서야 부랴부랴 준비했는데 안 돼. 합격률이 1.6%야. 계속 요동 치고 있어요.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래는 이거를 이 학생 시절부터 주도적으로 스스로 정보 검색을 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걸 정보 검색을 하는 습관이 되어야 하거나 또는 주변에서 이런 어떤 자격 제도가 있으니 관심 가지고 한번 해봐라 라는 어떤 그런 정보 제공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해준 케이스도 있어요. 이런 두 가지 케이스 때문에 지금 현재 기능사를 막 3수, 4수, 5수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기능사라는 걸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게 현재 사회적 구조가 현재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능 시험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모르겠지. 몇몇 사람은 아는데 대다수는 아마 모를 거예요. 대다수는 거의 기능사라는 제도 자체를 모르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을 한다니까.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분들도 아마 이럴 가능성이 높아. 몰라. 기능사라는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학부모님들도 좀 잘못이 있죠.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이거는 학부모님들도 잘못한 게 있어요. 왜냐면은 알려줬어야지. 네? 알려줬어야죠. 대학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넓게 보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넓은 시야로 보셔야 돼요. 그 말이 맞는 말이야. 진짜로. 대학교에만 올인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혹사시켰는데 근데 졸업을 했더니 기능사를 따오래. 회사 취업하려고 봤더니 산업기사 따오래. 기사 따오래. 막 이 난리 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난리 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맞잖아. 근데 이건 학생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경력단절 여성분들도 해당되는 거지. 네. 막 기능사 취득해오라고 하잖아. 네. 그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한국의 지금 이 전형적인 패턴인데 이거를 원래 학생 때 차라리 미리 준비를 좀 미리 해서 어느 정도 멘탈을 좀 키우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막 직장 다녀야 되는 20대가 돼서야 그때서야 이거를 기능사를 막 준비하려고 하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힘들죠. 왜냐면은 대학생의 경우에는 이 비용 부담이 커요. 이게 크게 작용해서 기능사 시험 준비에 많은 비용을 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왜냐면 물가가 워낙 비싸니까.
그러니까 대학생분들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야, 이 물가 부담부터 해가지고, 야, 이거 부담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와중에 이거 기능사를 군대 가는 것 때문에 준비하는 건데, 여기에 비용 소비가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근데 거기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시험 준비하는 분들의 이 가족분들로 있는 부모님들도 지금 상당히 비용 부담이 큰 거죠. 왜? 아니, 자기들도 이제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자격증 지도 채우라고 하거든. 같이 자격증 준비하는 거야,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 터지게 공부하는 거지, 이제. 그 위에 부모님 세대나, 자녀분들 세대나, 똑같이 개고생하는 거예요. 완전. 지금 같은 상황이야. 네. 그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정말. 예, 이거를 좀 미리 일찍 알았더라면 해가지고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죠. 분명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까지도 같은 주장을 합니다. 최소 1년 잡고, 네. 왜냐면, 모르겠어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지 저는 몰라요. 제가 시험 응시자분들을 직접 목격한 게 아니니까. 근데 확실한 건, 네. 1년은 잡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암기식 절대 금지. 암기가 아니에요. 네, 정보 처리 기능사는 나중에 어떤 자격증이든 그런데 암기가 아닙니다. 단어의 배경과 역사를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1년, 2년 걸릴 수 있어요. 그 이상 걸릴 수도 있겠지. 그 이상 걸리면 어때서? 뭐 무슨 문제 생기나? 물론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악의 상황은 정보 처리 기능사를 내가 준비를 하는데 뭐 합격을 못했다. 그럼 뭐 헌병이나 뭐 아니면 다른 병과로 가셔야겠지. 더 이상 입대 연기가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다른 병과 기피 병과로라도 입대를 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예, 결론은 이제 앞으로의 일정입니다. 과거 얘기는 여기까지고 과거를 돌릴 수는 없죠. 근데 앞으로의 일정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나는 내가 진짜 자존심상에서 무조건 이거 기능사 취득해야겠습니다. 라는 어떤 목표를 잡았다면, 이걸 목표로 잡았으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년 이상 잡고 준비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시중에 있는 책을 안 내잖아. 어떻게 할 건데? 예.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암기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 기능사는 단어에 대한 배경을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게 알고리즘도 똑같아요. 여러분, 알고리즘 코드에 등장하는 게 영어 단어죠. 그 영어 단어의 뜻이 적어도 뭐가 있는지 정도는 그런 기본 뜻을 알려고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셔야 돼. 안 그러면은 합격 못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개발툴도 써야 되고, 개발툴 쓰고, 맞죠? SQL 디벨로퍼도 쓰고, 이것도 사용해야 되고,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필요하면 네트워크 관리사 자격증도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 관련 기반의 지식을 많이 쌓아가는 방향으로 좀 다양한 시도를 하셔야 돼. 안 그러면은 이거 기능사 합격 못해요. 전 예전부터 계속 이런 주장을 했거든. 20년도 처음에 개편됐을 때부터 절대 암기식으로 하지 말라고. 암기식으로 하면 망한다고. 근데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대다수의 응시자분들이 벼락치기식으로 암기법으로 자꾸 하려고 해요. 이러면은 10중 8구 망하는 거지. 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자격증이 아니에요. 주관식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여러분들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예, 계속 말씀드렸어요. 진짜. 저도 이 기능사를 준비할 당시에 여러 번의 불합격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경험자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경험을 안 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예,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좀 내실 있게 잘 하셔서, 예, 지금 저 난장판이에요. 지금 막 다 떨어지고 이제 막 여기서 중도 포기자 막 속출하고 난리도 아니야. 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기능사를 이렇게 내겠다는데 출제기관에서, 그럼 나도 그에 상응하는 당연히 노력을 할 수밖에 없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진짜 피 터지게 노력하셔야 돼. 안 그러면 기능사 합격 못해요. 예. 자, 그래서 시험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기능사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거 준비하시면서 산업기사, 기사, 응시도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지금 와서 느끼는 거지만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나 사고방식을 변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 그 인식이나 사고방식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기능사를 되게 호구 취급하거든. 네, 되게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되게 안 좋은 버릇인데 기능사를 되게 하급 취급하는 문화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바뀌어야지. 이 정도 합격률 나왔으면은 이제는 슬슬 이제 사람들 인식이 바뀔 때가 됐지. 야, 도대체 무슨 문제가 나오는데 씨발 합격률이 1%가 나와. 아, 미치겠네. 막 궁금하네. 막 그래요. 지금 이제 다른 종목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슬슬 이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어. 네. 이제 막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무슨 문제가 나왔길래 기능사가 1%야? 이제 막 슬슬 막 야, 이거 한번 도전해볼까? 도전해볼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막 속출하고 있어요. 예, 막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만큼 이제 서서히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지.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야, 1%야. 뭐 1%라고? 야, 어떻게 기능사가 1%야? 예,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도 인식이, 기능사를 하급 취급하는 문화가 남아있죠. 그런데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예. 뭐 객관적인 통계가 그러잖아요. 50% 이상 나온 적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목 준비하시는 분들도 슬슬 이제 의문을 가지는 거죠. 야, 도대체가 뭐가 왜 이런 거야, 이거? 응? 왜 이런 거야? 그럼 이제 시험 봤던 분들이 얘기하죠. 주관식이라서 그래요. 주관식이야? 그럼 그럴 수 있어. 일부분들은 벌써 공감을 해요. 주관식 문제다라고 이게 내용을 접하는 순간 납득을 하죠. 그렇구나. 그럼 1%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면 주관식 문제를 경험하신 분들은 알거든. 산업기사, 기사, 주관식을 풀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 야, 그럼 1% 나올 수도 있겠다. 주관식 힘들어. 경험자들은 알아요, 그거를. 이게 약간 좀 이런 어떤 사회적 컨센서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 떨어지는 게, 계속 떨어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는 지역적인 난이도가 맞아. 그리고 주관식이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라고 제가 몇 번이고 강조했었죠. 그러니까 좀 더 내실 있게 잘 준비하셔서 정말로 필요하다면 돈을 10만원, 20만원 더 쓰셔가지고 가까운 학원 한번 방문해보세요.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지. 그래야 뭔가 변화가 오죠. 그냥 이 기능사 안 할래 그러고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 변화가 없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단어를
깊이 있게 아는 방향으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